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었거든요. 등급 이런 걸로 치자면 한 7등급에서 8등급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말하기는 뭐 전혀 못했고요. 듣기도 그냥 단어만 드문드문 알아듣는 수준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단어만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니까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따라 해봐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영어를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문법을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어를 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막 지으면 집이 좀 엉성하고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문법 설계도가 없다면은 캄캄한 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의 감각과 소리 같은 것들에 의존해서 걸어 나가는 느낌이라 생각해요. 즉 내가 맞을까 틀릴까 그런 마음속에서 계속 영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문법 책들 있잖아요. 그런 문법 책들 다 좋은데요. 꼭 강의가 있는 문법 책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책으로만 보는 것과 강의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셨으면 그걸 가지고 놀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를 배웠다면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되는구나, 이래도 맞나? 저래도 맞나? 이러면 틀리나? 이런 실험적인 놀이 같은 것들을 계속 혼자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놀아보시고 나선 결과물들을 꼭 검수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래서 저래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레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검수를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이버 많이 쓰시죠? 네이버 지식인에 영어 정말 숨은 문법 고수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좀 해보세요. 길게는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짧게는 한 몇 분 안에 다들 답변을 해주세요. 되게 고수분들이니까요. 웬만한 지식인 답변들은 믿으셔도 될 겁니다. 뭐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뻗어보세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지만 어느 정도 문법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법과 놀아보시고 질문도 하고 검수도 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어떤 단어들은 좀 외우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책을 완경을 하고 나시면 혼자서 필기한 것들을 토대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정독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놓쳤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체크가 되겠고, 또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4번, 5번 정도 혼자서 정독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걷는 느낌이 아니고 최소한 환한 대낮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 상태에서 걸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어만 줘봐, 수거만 줘봐, 어떤 문장이든 다 이해 가능해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나오겠죠. 단어가 좀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천천히 나오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설계도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설계도에 쓰여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에 시멘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멘트인지 무슨 하얀애가 우유인지 밀가루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우유를 사다 끼워 넣고 뭐 밀가루를 사다가 끼워 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꼭 외워줘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I like you 와 같은 아주 간단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없이는 like가 뭔지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문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단어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외우실 때는요, 그냥 단어마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들만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start, commence, begin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뉘앙스나 느낌은 좀 다르죠. 이것들을 탐구하시는 거 참 좋은데요. 초보자일 때는 이 단계는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것들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큰 단어의 풀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일단 큰 단어의 풀을 형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운 방법은 무식한데요. 종이 한 장을 펴놓고요. 왼쪽에는 영어를 써놓고 오른쪽에는 한국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영어를 볼 때는 이렇게 한국어를 가리고 commence 시작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나가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한 3개월 정도 단어에만 미친 듯이 몰두해서 단어를 외웠어요. 그렇게 제가 단어의 풀을 한 2,000개? 그 정도 키웠었던 것 같아요. 한 3,0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의 풀을 키우고 나시면 세 번째, 듣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듣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시트콤 하나 같은 거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트콤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한 20분이면은 한 편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감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이다 보니까요. 어떤 걸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을 얻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조금 루즈해지고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한 20분 정도 만에 다른 주제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주제를 놓고 2시간, 1시간 가지만 시트콤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한 주제가 끝나고 또 다른 주제가 또 시작되고 이렇잖아요. 또 시트콤은 기본적으로 웃게 만들어 주잖아요. 재밌고 나한테 코드가 맞는 것을 정해서 보시게 되면은 20분 내내 유쾌하고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실생활적인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트콤을 정말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글 자막을 켜놓고 그냥 내용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때는 배속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빠르게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한영 통합 자막을 켜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실 때는 한영 자막 다 끄세요. 근데 한국어 자막 정도는 켜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정말 안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볼 때는요, 쭉 보시다가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스탑을 하시고요,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한 10번 정도는 들으려고 미친 듯이 계속 노력을 하세요. 앞뒤로 조금 1초 단위씩 끊더라도 정말 뭐라고 하는지 미친 듯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번을 틀었는데도 안 들린다? 그때 자막을 틀어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들으실 때 자막이 이렇고 발음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자막 다 켜놓고 이렇게 보는 것은 내 듣기 훈련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막을 보는 훈련이 생길 뿐이지 내가 정말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많이 길러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서 듣다가요, 이 표현은 재밌다, 이 표현은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에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듣고 하다 보면요,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끝내는데 한 3시간, 정말 길게는 한 3시간 반, 4시간까지 걸렸었어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들으니까 정말 힘들고 고돼요. 근데 옛날에 서장훈 씨가 이런 말들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뭔가를 잘하고 싶다면은 그냥 즐길 수만은 없다고요. 이 작업을 견뎌내시고 하신다면은 정말 듣기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이쯤에서 제가 발음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잠깐 빠르게 드릴게요. IPA라고 있어요. 국제표준발음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은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IPA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떤 단어들을 봤을 때 그 발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을 얼만큼 벌려야 하는지, 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보면은 단어 옆에 항상 괄호 쳐놓고 이상한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IPA 국제발음기호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발음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하고 나서 발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자, 발음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가 다 된 표현들은요, 꼭 미친 듯이 쉐도잉 하는
연습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I like you 라는 표현을 적었다 쳐요. 그러면 I like you만 최소 30번은 되뇌이셔야 해요. 그 정도 되뇌이셔야지만 그 비슷한 상황이 현실에서 다가왔을 때 아무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그냥 표현을 알고 있는 것과 표현을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레벨이잖아요. 우리가 다 써먹으려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꼭 반드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되뇌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쉐도잉을 하실 때는요, 그 배우들이 했던 표정과 톤 이런 것들을 카피하려고 해보세요. 배우가 만약에 I like you 라고 했다면은 그때 느낌과 상황 씬 같은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쉐도잉 연습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거든요. 통합 자막 켜놓고요. 근데 최대한 안 보려고 하시고 그렇게 한 5번 정도는 봤던 거를 다시 반복을 해주세요. 만약 내가 앉아서 영상을 이렇게 보고 할 시간이 없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파일 자체들을 mp3 파일로 만들어서요. 그거를 어딜 가든지 들으면서 다녔었어요. 노래처럼요. 일을 할 때도 차 운전해서 가실 때 아니면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출근을 하실 때나 그럴 때 그냥 노래처럼 쭉 들어보세요.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청각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또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쯤 되면 아빠가 나와서 딸한테 그러지 마 라고 하는 씬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 딸은 이렇게 대답하겠지? 이렇게 완전히 외우는 상태까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듣기 훈련만 한 3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3개월 정도 하시면 정말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째, 딱히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말하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피킹을요 맨 마지막에 둔 이유는요, 아는 것이 너무 없을 때는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버버하고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과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스피킹을 맨 마지막에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유가 되신다면요, 꼭 어학연수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너무 비싸고요. 저는 필리핀을 추천해요.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분들 정말 영어 잘하시거든요. 훈련 좀 되시고 하신 분들한테 수업을 받으시면은 정말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돈도 정말 미국, 영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고요. 숙식도 제공해주고 다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가서요, 하루 종일 수업을 받고 선생님들과 좀 친하게 지냈어요.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영어를 말하는 상황에 노출을 제가 시킨 거죠, 제 자신을. 그때 제 영어 실력이 괜찮게 늘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유가 없고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필리핀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다음 것들을 함으로써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말하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꼭 실제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일단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죠. 집에 계시더라도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사람을 만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도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요.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시는 친구분들을 사귀는 것이 앱을 통해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언어 교환 이런 앱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서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듣기에서 쉐도잉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써보시는 겁니다. 대화 주제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써보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막 던지더라도요, 대화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을 반복해도 되고요, 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상대마다 반응이 다를 테니까요. 그럼 다른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대화로 어느 정도는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시면은 한두 단어 정도 또 새로운 걸 듣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자꾸 대화하고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스피킹이 정말 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보통 영어를 원어민으로 쓰는 친구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비원어민들에게 영어를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지적해주는 것이 상당히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아요. 아무리 언어 교환 앱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영어를 좀 실수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틀렸다
틀렸다고 꼭 말을 좀 해주고 교정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틀렸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과외 선생님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많이 열심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것들을 도와드리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gin과 start가 뉘앙스나 느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안 적절하고.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tart를 써야 하는 자리인데 begin 정도를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게 틀렸으니까 여기서 start를 써라. 왜냐하면 이런저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주구장창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으로서 막 가르치고 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스텝을 다 따라오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뉘앙스도 잘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를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결국에는 선생님이 한 분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를 해왔던 대략적인 방법들이에요. 만약에 질문하실 게 있고 그러시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성심껏 답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